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영상까지는 3단 3.3 재무 비율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한번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처음 3.4 교통항등식 부분에 대한 복습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같이 다시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점을 보시면 ROA랑 ROE의 차이는 레버리지를 반영을 한다, 레버리지가 많다, 레버리지를 썼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ROA의 정의가 넷인컴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것이고 ROE는 넷인컴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만약에 다르다라면 부채가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ROA랑 ROE가 만약에 다르면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이 회사는 레버리지를 썼다, 부채를 땡겼다라는 것을 말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ROA는 여기 교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넷인컴 나누기 에쿼티라는 이 ROE에서 두 번째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보는 2단계로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이렇게 ROE를 확장시켜 보는 것은 ROE가 늘어났다 아니면 낮아졌다라는 것이 순이익 혹은 총 자기 자본, 요 한 덩어리를 볼 때는 두 가지 이유밖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 덩어리로 나눠봤을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ROE가 왜 커졌는지 왜 줄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세 덩어리로 확장시켜 보면 ROE가 늘어난 거가 혹은 감소한 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OE라는 이 덩어리를 두 덩어리로 확장시켜 보기도 하고 세 덩어리로 확장시켜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ROE라는 게 생겼구나, ROE라는 것을 확장시켜 보는 이유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칠판에 써보면서 이 ROE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규통이라는 것은 ROE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ROE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넷인컴을 에쿼티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 ROE가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이게 증가했거나 혹은 이게 떨어졌거나 로밖에 우리가 추측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게 늘었는지, 왜 이게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두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갈 때에는 결국은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장난을 치는 건데, 뭐 나누기 뭐를 하는 거냐면 토탈 에셋 나누기 토탈 에셋. 그러니까 결국은 1을 곱해보는 거지. 그래서 총자산 나누기 총자산을 이렇게 결국 1을 곱해주면 두 덩어리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넷인컴을 토탈 에셋 그리고 에쿼티 이렇게 토탈 에셋분에 토탈 에셋을 넣어줘서 두 단계로 확장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도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비율이고, 요 비율도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비율이죠.
그래서 ROA 곱하기 자기자본 승수 이렇게 두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덩어리에서 세 덩어리 올 때 또 마찬가지로 곱하기 1을 장난을 쳐주는 건데 이때는 뭐를 또 곱해주는 거냐면 영어로 하면 세일즈, 한국말로 하면 매출액. 매출액 분의 매출액을 결국은 1을 곱해주는 장난을 쳐서 세 덩어리로 나눠주는 것, 확장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곱하기 에셋, 토탈 에셋을 그냥 에셋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리고 에쿼티 이렇게 세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재무 비율 중에 있었던 거고 이것도 있었던 배운 재무 비율이고 이 재무 비율도 배운 재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 놓으면 이게 늘었다 아니면 줄었다가 이렇게 세 가지 요런 거로 좀 더 이유를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3단계로 확장을 시켰을 때 그 중에서도 요 마지막 덩어리가 에코티 분의 에셋이면 자기자본 승수라고 아까 우리 그 재무 비율에서 나왔었는데 뭐 중요하진 않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뭐를 뜻하는 건가요? 부채를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에코티 분의 에셋이 엄청 커. 그러면 이 에셋은 결국은 부채 라이어빌리티 더하기 에쿼티니까 이게 커지면 이 전체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덩어리가 크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ROE를 내가 그냥 좀 매력적으로 키우고 싶어, 올리고 싶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다고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당장 어떻게 마음대로 못할 수 있다. 못한다 치더라도 그냥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땡겨. 아니면 채권 발행해서 부채를 막 발행을 해. 그렇게 하면 이 부채는 키울 수 있죠. 그럼 이 숫자 전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ROE가 결국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ROE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회사가 임의로 부채를 땡기는 것을 통해서도 키울 수 있다. 인위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냥 ROE 한 덩어리로 보면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 거를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는 토탈 에셋분의 토탈 에셋 곱하기 1 요거로 장난을 쳐준 거고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는 곱하기 1을 역시 한 건데 세일즈분의 세일즈를 해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살펴보면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승수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고 요 자기자본 승수는 약간만 바꾸면 총부채 비율이랑도 거의 비슷하니까 얼마나 레버리지를 땡겼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그냥 인위적으로 높이면 ROE를 높일 수 있는 거고 부채를 낮추면 ROE를 그냥 인위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OE는 세 가지로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볼 수 있다라는 것이 듀퐁 항등식을 배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를 우선은 아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3단계로 세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봤을 때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뭔지까지 아시면 더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더 많은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단원은 총 마지막 부분이 이제 재무제표는 왜 만드는 거야? 아니면 재무 비율에 대해서 혹은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업 내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평가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회사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가 공개해주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아니면 채권자 원재료 공급자라면 이 회사 내가 원재료 공급하면 앞으로 돈 제때제때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기업 외부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피어 그룹 애널리시스 동종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표준 규모 어쩌고 저쩌고나 재무 비율들을 적용을 하면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최소한 같은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끼리는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쓸 수가 있겠고, 우리가 3.3에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배웠는데 그 재무 비율들이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냐? 뭔가 경제학의 수요 공급 이론이라던가 무슨 명제, 무슨 이론처럼 이게 뭐가 뼈대가 있고 근거를 바탕으로 만든 비율들이 아니고 그냥 이거로 나눠보고 저걸로도 나눠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론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재무 비율이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도 만약에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게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약간 재무 비율을 우리가 쓴다고 하더라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몇 가지 재무 비율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3단원 후반부에 대한 복습을 중요한 부분을 같이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듀퐁 항등식을 확장을 했더니 요것 곱하기 요것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레버리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3.5에서 재무제표 왜 분석하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살펴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3단원까지 같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해보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었는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